12월 17일 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3시 30분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1.29% 하락한 2456.8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9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58% 하락한 694.4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7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33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6종목, 코스닥에서는 27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한국정밀기계, 에어레인, 뉴보텍, 아이윈플러스, 인벤티지랩, GH신소재, 웹스, 시그네틱스 8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33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테마별로 묶어보니 5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반도체 테마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7일부터 18일에 올해 마지막 FOMC 회의가 개최되는 가운데 시장의 경계 심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금리가 0.25% 인하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특히 앞으로의 경제 전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어젯밤 미국장은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다만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을 입으며 5%대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대의 상승세로 마감했어요. 특히 최근 미국 반도체 기업인 브로드컴이 호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브로드컴이 엔비디아를 위협하는 기업으로 부상하며 11%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브로드컴은 대형 클라우드 기업 3곳과 AI 칩을 개발 중이라며 향후 3년간 AI에서 기회를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로드컴이 AI 칩을 개발 중이라고 밝힌 3곳의 기업은 구글과 메타, 그리고 틱톡을 운영하는 중국의 바이트댄스로 추정되고 있어요. 이 같은 소식에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다만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의 매도세와 더불어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 하향 소식이 전해지면서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9만원에서 7만 3천원으로 하향 조정했으며 다울증권은 9만 3천원에서 7만 7천원으로 하향했는데요. 하나투자증권의 김강진 연구원은 수요 부진이 기존 예상보다 심화되었다며 삼성전자의 올해 4분기 영업이익을 10조 6천억 원에서 8조 4천억 원으로 하향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음은 이번 우원식 테마입니다. 비상계엄령 사태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계요직 인물의 신뢰도 조사에서 1위에 올랐다고 전해지면서 우원식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장과 같은 경동고등학교를 나오거나 연세대 출신이거나 혹은 우원식 의장과 성씨가 같은 사람이 대표로 있는 기업들이 우원식 관련주로 지속 부각되는 모습이네요. 다음은 3번 비만 치료제 테마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미국인의 건강을 위해 비만 치료제의 가격을 크게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SNS를 통해 GLP 억제제를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것만큼 미국인의 건강을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언급했어요. 한편 최근에는 SK팜테코가 글로벌 대형 제약사에서 최대 2조 원 규모의 비만 치료제를 수주했다는 소식도 전해진 바 있는데요. SK팜테코는 SK그룹의 원료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자회사입니다. 계약 상대방은 미국 일라이릴리라고 알려졌으며 해당 계약 규모는 SK팜테코의 연매출의 2배가 넘는다고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들이 지속 이슈로 작용되며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되네요. 이 중에서도 인벤티지랩은 언론을 통해 비만 치료제의 장기지속형 주사제와 관련한 원천 특허를 등록했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로 마감했는데요. 이번 특허 등록으로 비만 치료제의 장기지속형 주사제 개발에 필요한 혁신적인 기술 자산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나이백은 언론을 통해 보건부 산하의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지원하는 차세대 비만 치료제 개발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는데요. 나이백은 해당 사업을 통해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기존 비만 치료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한 차세대 비만 치료제 개발을 가속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4번 드론 테마입니다. LIG 넥스원이 미국 최대의 드론 기업인 스카이디오와 협력하여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군용 드론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단독 기사가 전해졌습니다. 양사는 스카이디오의 자율 드론 플랫폼에 LIG 넥스원의 정밀 전자 시스템을 통합하여 인도 태평양 지역의 특수작전 환경에 최적화된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협약으로 두 기업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LIG 넥스원의 드론 사업 확장과 신시장 진출에도 가속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한국 드론 기업들의 해외 수출액이 작년 대비 62% 성장했다는 소식과 일론 머스크가 유인 전투기를 드론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언급한 부분도 지속 호재로 작용되면서 드론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부각된 모습이었네요. 다음은 5번 탄소포집 테마입니다.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탄소 포집, 활용, 저장 분야에 대한 투자를 계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수정할 가능성이 있지만 탄소 포집 관련 세액공제 혜택은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머스크는 탄소 포집 기술이 화석연료 산업과 공존하면서도 이산화탄소 감축을 돕는 실용적인 방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탄소 포집 기술은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등의 여러 나라에서도 탄소 포집에 대한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한국은 탄소 포집 관련 기술의 강점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SK그룹은 가스 분리막 기업인 에어레인에 투자하여 탄소 포집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온실가스 및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부각되었는데요. 상한가로 마감한 에어레인은 11월 초에 신규 상장한 기업이니 참고해주세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입니다. 먼저 아이윈 플러스를 비롯한 양자암호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최근 구글이 국제학술지인 네이처를 통해 최신 초전도 양자 컴퓨터 칩인 윌로우를 공개하면서 미국의 주요 양자 컴퓨팅 기업들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이 지속 이슈로 작용되며 국내 양자암호 관련주들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구글의 양자 컴퓨팅 기술을 통해 비트코인 암호 해독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으며 구글은 기존 컴퓨터가 풀지 못했던 문제에 대한 양자 컴퓨터의 해결 사례를 내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 아이윈 플러스가 양자암호 관련주로 부각되며 상한가로 마감해 주었네요. 한편 웹스가 상한가를 갈 만한 호재나 공시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일각에서는 정치인 관련주로 묶이며 상승했다는 의견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현장 발표 기업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해당 컨퍼런스는 다음 달 13일부터 16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3빌리언은 지난달에 상장한 희귀 유전질환 진단 기업으로 최근 미국 소마젠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해진 바 있는데요. 해당 소식에 본격적인 해외 진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도 3빌리언은 어제 장마감 후 주식 대량 보유자의 소유 주식수가 변동되었다는 전자공시가 있었는데요. 변동 사유는 최대 주주인 금창원 씨의 특별관계자의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로 인한 신주 발행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인스피언과 한국엔컴퍼니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이 중에서도 인스피언은 이재명 관련주로 묶이며 상승했다는 게시물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아티스트 스튜디오를 비롯한 오징어 게임 및 콘텐츠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12월 26일에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오징어 게임2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며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지난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오징어 게임 시즌2의 팬 이벤트가 열린 가운데 현장에는 2,000여 명이 넘는 팬들이 몰렸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집션 시어터에서 열린 시사회에서는 500여 명의 미디어 관계자들이 자리를 메우고 오징어 게임2의 1편을 관람했다고 전해졌는데요. 60분 분량의 상영이 끝나자 박수갈채가 쏟아졌다고 전해졌어요. 이 같은 소식 속 아티스트 스튜디오를 비롯한 오징어 게임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아티스트 스튜디오는 배우 이정재 씨가 주요 주주로 있는 기업이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큐로셀은 이번 달 중으로 림프종 3차 치료제인 암빨셀의 신약 허가를 신청하고 내년 상반기 안으로 허가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최근 3년간 매출이 없었던 큐로셀이 상용화 신약을 통해 매출을 창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SG글로벌이 김동연 관련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초기 대선 기대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야권의 잠룡으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고 전해지면서 SG글로벌이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되네요. 끝으로 효성은 효성TNC가 효성화학의 특수가스사업부를 9,200억 원에 양수할 예정인 가운데 계열사 간의 시너지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BNK증권은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효성의 목표 주가를 기존 62,000원에서 68,000원으로 상향했는데요. 효성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52,200원입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대원전선, 2위는 SG글로벌, 3위는 오리엔트바이오, 4위는 한국앙코르유전, 5위는 삼성전자, 6위는 코오롱 모빌리티그룹, 7위는 일신석재, 8위는 삼부토건, 9위는 일성건설, 10위는 이스타코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SG글로벌입니다. 김동연 관련주고요.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오리엔트전공, 2위는 3빌리언, 3위는 넥스트아이, 4위는 폴라리스 AI, 5위는 네온테크, 6위는 이스트아시아홀딩스, 7위는 유비온, 8위는 뱅크웨어글로벌, 9위는 시그네틱스, 10위는 벡트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3빌리언, 네온테크, 뱅크웨어글로벌, 시그네틱스입니다. 각각 의료 AI 관련주, 드론 관련주, 우원식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SK하이닉스, 3위는 대원전선,
4위는 유한양행, 5위는 이수페타시스, 6위는 SG글로벌, 7위는 HD현대일렉트릭, 8위는 네이버, 9위는 삼성 SDI, 10위는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김동연 관련주인 SG글로벌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오리엔트전공, 2위는 3빌리언, 3위는 알테오젠, 4위는 에이럭스, 5위는 루닌, 6위는 에이징랜드, 7위는 자람테크놀로지, 8위는 에코프로비엠, 9위는 뱅크웨어글로벌, 10위는 폴라리스 AI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3빌리언, 에이징랜드, 자람테크놀로지, 뱅크웨어글로벌입니다.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과 함께 우원식, 김동연 등의 정치인 관련주들이 높은 거래대금을 동반하며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